네, 지난주에 이어서 임시적 차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A라는 회사가 어떤 생산 설비를 6천만 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비의 가용 연수는 3년이고요. 3년 이후에 셀비지 밸류, 잔존 가치는 제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계 설비를 통해서 이 회사는 매년 에비타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냈고 이 회사의 실효 법인세율은 40%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세무를 위한 감가상각법은 가속상각법, 연수통산법 같은 이런 것들로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정액법, SL법으로 기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세무를 위한 기장법대로 상각을 한다면 첫째 해에는 얼마가 상각이 될 것 같습니까? 오래전에 배운 내용이라 조금 복습이 필요하죠? 천천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혹시 잊으셨을지도 모르니까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SYD, 가속상각법, 연수통산법이죠. X번째의 감가상각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X라고 하는 것은 연수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연수통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연수를 통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3이니까 팩토리얼처럼 3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6이 되죠. 이게 이제 SYD가 되는 거예요. SYD는 6이 됩니다. 첫 해의 감가상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식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되죠. 6천만 원 곱하기 3 더하기 1 빼기 1, 요게 X 첫 번째 해니까 1 나누기 6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통분하면 3천만 원이 되죠. 첫 해는 3천만 원이 상각된다는 말이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해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되죠. 6천만 원 곱하기 3 더하기 1 빼기 두 번째 해니까 X는 2가 되고 나누기 6 2천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 해는 어떻게 될까요? 1천만 원이 감가상각 비용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세무를 위한, 세금을 내기 위한 상각법으로 미국 기업이 주로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그 설비의 특성상 보다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상각법이 SL, 그러니까 정액상각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설비에 대해서 정액상각법을 써서 정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액이라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죠. 매년 고르게 3년이니까 2천만 원씩 상각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정말 드물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 겁니까? 에비타 이익이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무를 위한 상각은 3천만 원이 상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세전 이익은 프리텍스 인컴 2천만 원이 되죠. 실효법인세율이 40%라고 했으니까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 장부 정리를 위한 손익계산서상에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역시 에비타 이익이 5천만 원이라고 했고 정액법으로 추출된 감가상각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의 세전 이익이 기록된다라는 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세율 40%를 적용한다면 장부상으로는 1,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만 됩니다. 자, 1,200만 원의 장부상에 내야만 하는 세금이 있는데 세법상 가속상각법을 통해서 비용을 좀 올려서 세금은 8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첫 해는 얼마가 남아? 400만 원이 덜 낸 것으로 남습니다. 이건 덜 낸 거죠. 이만큼 절세된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낼 세금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DTL, Deferred Tax Liability라는 이름으로 부채 계정에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에도 이 회사는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세금을 위한 감가상각으로는 두 번째가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통산법에 의해서 두 번째 해의 감가상각액은 자, 감가상각액 곱하기 3 더하기 1 빼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2천만 원이 될 거고요. 자, 감가상각 대상액이 6천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은 상각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올해 5천만 원의 이익이 남았으니까 2천만 원을 제외한다면 이제 얼마가 남아요? 네, 3천만 원이 세전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법인세율 40%를 곱하게 되면 두 번째 해에 납부해야 될 세금은 1,200만 원. 똑같죠? 정액법으로 적용한 손익계산서에도 같은 금액이 기록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해에는요. 이렇게 DTL이나 DTA 변화가 없어요. 부채 계정의 DTL은 그대로 400만 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해는 세무를 위한 감가상각
연수통산법으로 먼저 구해보면, 자, SYD는 얼마가 될까요? 3년째 감가상각 S가 3이 되니까 자,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6천만 원 곱하기 3 더하기 1 빼기 3 나누기 6 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달랑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가 세무 목적으로 만든 감가상각이. 자, 그 해에도 에비타 이익은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감가상각 비용 1,000만 원을 제외하고 4천만 원이 남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세율 40%를 감안한다면 1,600만 원이 나와요. 그죠? 1,600만 원을 이번 해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속상각법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초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인정되고 나중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은 점차 줄어든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으로 갈수록 회기가 진행될수록 이익은 커지고 이익에 대한 세액도 함께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해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기장이 될까요? 손익계산서상에는 정액법으로 기장을 했고 3년간 똑같이 1,200만 원의 세금을 균등하게 내야만 하니까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떼어두었던 이 디테일이 비로소 3년 차에 부채의 감소라는 항목으로 소멸이 됩니다. 감가상각으로 무엇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전체 내야 되는 그 세금 총액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세금을 내는 시기만 왔다 갔다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생기는 회계장부와 세무목적상의 장부 사이에는 일시적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차이를 우리는 임시적 차이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